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목소리를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에 상당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네요. 수급 악마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요. 둘 다. 네. 미리 짠 거 아닙니다. 네, 오늘은요, 절대 짠 거 아니고요. 저도 의상을 갈아입고 들어왔는데, 송동현 대표가 오늘 방송에,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 방송하는데 이 까만색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똑같이 까만색으로 오늘 입고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수급 악마가 돼가지고요. 네. 지금 수급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얼마나 들어오는지 저희가 악마가 돼서 오늘 혼줄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혼줄 좀 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제 종목 악마 같은 수급을 한번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죠. 악마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네. 것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관은 그래도 코스피에서 잘 합니다. 오늘 하루는 좀 봐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일단 수급 동향은 어떤지 저희 수급 악마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국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요, 일단은 오늘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은 바로 비덴트를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고점을 찍고 다시 좀 조정에 들어갔는데 비덴트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사고 있고요. 한국전력을 어제 조금 빠졌던 것. 한국전력 이제 뭔가 저가 매수 전략을 좀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고 있는 것도 오늘 외국인의 특징이고요. 자, 기아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죠. 네, 기관에 사고 있는 거 살펴보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기아와 현대차를 오늘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오늘 현재 자동차 섹터가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매수세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매수세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2%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또 우리 수급파이터 얼마 전에 또 다뤘던 맞습니다. 종목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수급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리오프닝에 오늘 항공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주들도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수급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1라운드 대결은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자, 라인업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원익 P&E와 삼성 SDI가 만났습니다. 뭐 전기 대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이제 조금 비슷한 부류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월요일 날 찾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그 피드백 이제 컴플레인이 지난주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시간을 보냈는데 신경을 아예 안 쓰셨던 걸 보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 송동현 파이터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확실하게 딱 펼치는구나 자기만의 고집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바로 받아들이셨네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때 까먹고. 그리고 글자 수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2배 더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되면은 글자 수를 포기하고 섹터 내에서 갖고 올 텐데 포기할 수 없죠. 두 개 다 포기하지 않고 원익 P&E와 삼성 SDI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좀 더 빨가신 것 같아요.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눈을 지금 다 째려보면서 찾았거든요, 종목을. 자, 원익 P&E, 삼성 SDI 라인업 한번 봐주시죠. 네, 사실 말씀대로 이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일단 원익 P&E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P&E 솔루션이었죠. 근데 이제 원익 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원익 P&E로 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익 P&E가 최근에 약간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까지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계속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충전소도 계속 늘어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전소 사업도 지금 경쟁이 불붙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수익성 면에서는 아직 충전소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P&E도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도 수익이 잘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충전소 사업까지 병행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삼성 SDI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셀 업체로서, 근데 일단은
과도하게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분석들이 가장 많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 것에 비해서는 좀 그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네. 최근 들어서 근데 흐름이 좀 예사롭지 않아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익 P&E와 삼성 SDI의 승자는 누가 될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승자 확인해 주시죠. 삼성 SDI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안 그래도 장에서 잘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외국인 저희 오늘 까만 의상 입었는데 외국인 장례식이라도 치러줄까요? 공약교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익 P&E에 일단 3번 정도 이렇게 절을 하고 듣겠습니다. 네. 역시 액션이 좋으시네요. 예. 삼성 SDI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앞서 설명했던 대로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삼성 SDI,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근데 이제 일단 가장 저평가 종목 중에서는 사실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2차 전지 비중도 커지고 있지만은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순수 셀 제조업체 중에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삼성 SDI는 실적 대비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원래 삼성 SDI가 그동안 굉장히 계속 꾸준한 우하향을 그리면서 별로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흐름 자체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삼성 SDI 하면 유럽 내 이제 전기차 기업들에게 배터리 중대형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5세대 배터리라 볼 수 있는 유럽 내 젠5 이 배터리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실적적인 흐름들이 또 2022년도에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대형 배터리가 그렇다면 이제 소형 전지까지도 봐야겠죠. 이제 소형 전지 부분 이제 전기차용 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동 공구양. 사실 전동 공구라고 하면은 뭐 기계를 다룰 때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전동 공구 쪽에서도 지금 뭐 주택에 대한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예를 들면 또 주택이 수요가 좋아지면 전동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방적으로 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업종들도 좋아지면 이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전동 공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기업으로 제가 앞서 소개한 YG-1이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전동 공구라든지 이런 네. 공구를 만드는데 어쨌든 그쪽의 수요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터리, 소형 전지 배터리도 삼성 SDI가 공급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도 사실 이 자동차 관련 종목처럼 국내에서 네. 삼성 SDI 주주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많죠. 때문에 이제 확실한 반등의 흐름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그러면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삼성 SDI가 그동안 계속 내려갔죠. 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이 노란 선이라 볼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좀 장기 추세선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서서히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 보였는데 근데 오늘에서야 네. 좀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 즉 이제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없었던 구간을 좀 벗겨내는 지금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좀 인상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이제 120일 선일 겁니다. 이 선을 이제 거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이 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 예. 추세를 본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삼성 SDI도 좋아 보인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급할 때 갖고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역시도 오늘 양호한 예. 그런 수급이 보임에 따라서 지금 이제 기술적 흐름, 수급 전부 다 좋은 흐름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까지도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보고 있었는데 네. 확실히 검은 의상 둘이서 있는데 송동현 대표님 오늘은 좀 평소보다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화나 보이는 분위기가 좀 보이거든요, 화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화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제작진에서 댓글을 보고 뭐 좀 둘이 있어서 검은 사제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누가 강동원을 네.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확히 의견도 아셔야 될 있습니까? 거는 저희 팀 이름은 원래 송강호로 하려다 말았습니다. 송동현과 강성호 조합, 송강호 조합인데 저희 좀 강동원은 좀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송강호 조합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강동원 좀 닮으신 거 아닙니까? 그만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자, 삼성 SDI 네. 제가 장례식 보내드립니다. 소경 대표님.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현재가 구간에서 매수 의견 먼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1차 목표가는 64만 원 라인. 여기가 이제 이평선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잘 안 보이지만은 64만 원 라인에서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5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목표가 64만 원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0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웃으시죠? 네, 예. 웃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웃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아, 예. 자, 수급파이터 2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 대한항공과 호텔신라. 와, 리오프닝 섹터에서 또 네 글자를 맞춰 오셨습니다. 여기 또 수급까지 체크하는데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시간 많이 걸렸다니까요. 예, 제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신경을 씁니다. 그래도 웃어주시길 네. 바랍니다. 계속 웃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자, 대한항공과 호텔신라가 만났습니다. 뭐 둘 다 이제 같은 리오프닝 내에서 사실 섹터로 보자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디를 주안점으로 볼지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뭐 일단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최근에 실적 흐름이 좋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관건은 이제 유가다. 이제 이런 리스크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지금 해외 여행에 대한 그런 방역 지침의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 제한을 좀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이제 여객 숙박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두 가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더 실적이 좀 확실하게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호텔신라의 대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승자 열어보겠습니다. 승자는 대한항공입니다. 아,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담은 이제 좀 덜었다 이렇게 보실지. 네, 일단은 이제 사실 전쟁이 아직 끝나가는 건 아니죠. 네. 역시나 지금 이제 분쟁을 거의 종료시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런 리스크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 가능성 이런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근데 워낙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과연 수요가 나올 것인가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은 미국과 유럽 쪽에서 지금 방역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에 대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거의 뭐 3,000%가 늘어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지금 동남아 쪽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또 대표적으로 가는 여행지인데, 거기서도 이제 방역을 서서히 풀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한항공은 이제 국제 여객이기 때문에 이제 먼거리 항공이죠. 예.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항공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 UAM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심 항공교통에 대해서 일단 멀긴 멀었지만 그래도 이 성장 모멘텀으로서 하나의 펀디멘탈적인 요소로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이 유가가 저는 일단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종료가 되고 유가가 하락으로 네.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가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티켓 값이 진짜 비싸거든요, 지금. 대한항공.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오히려 보복 여행의 심리로 네. 더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싶으신 건가요? 일단은 수요 자체가 네. 폭발적으로 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몇 분기 정도까지는. 네. 근데 유가는 점차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실적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항공 화물 수요까지 겹치게 된다면은 또 대한항공의 이익치는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상반기 관점입니다. 실적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네요. 지금 최초로 성과급을 지급했다라고 하죠. 오랜만에 대한항공이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해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여객 수요까지 합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가에서 좀 매수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추세가 전환된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오늘 자리에서 단기 평선을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추세를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예. 같아서 그 첫 자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32,000원 일단 조금 짧게 1차 목표가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2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결, 대한항공과 호텔신라에서 대한항공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2,000원, 목표가, 손절가 28,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송도현 대표의 픽 종목은 무엇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이 그린 케미칼입니다. 오늘의 종목 그린 케미칼. 저는 좀 생소한데요? 네, 일단 그린 케미칼은 이제 한마디로 그린 친환경 관련된 회사라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며칠 안에 그러니까 5거래일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네. 추세를 상방으로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2021년도 이익치가 굉장히 크게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대상 공장에서 이제 생산 시설 및 저장 시설이 이제 네.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KPX 생명그룹에 이제 속한 이제 기업인데요. 역시나 이제 그린 케미칼이라는 말처럼 향후에 친환경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화학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신사업이 좀 더 이 회사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첨가제, 일단은 그 첨보가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첨가제 및 전해액 이 신사업을 현재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온실가스 포집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고유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쪽도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시설을 통해서 또 오염을 줄이려고 하는 이 온실가스 포집 신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많고 이익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좀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 케미칼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린 케미칼은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예. 여기인데요. 이 지점에서 거래량이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후에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격을 줄이는 자리에서의 제가 좀 봤을 때보다 약간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 의견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1,200원 이하에서 일단 1차 매수가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12,500원 1차 매도, 손절 가격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케미칼 1,200원 선 이하에서 좀 이제 네.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2,5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수급 악마로서 저희가 세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급 악마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